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수전 설비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실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변전실 이렇게 명칭을 불러요. 뭐 전기실이라도 해도 되고 수변전실이라도 해도 되고 변전실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변전실로 많이 얘기하다가 지금은 저만 뭐 변전실로 자꾸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전기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전기실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특고압수전 설비에서 뭐 LBS, 파워퓨즈, V12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에 왔어요? 변압기까지 온 거야. 변압기. 그럼 변압기 부분이 마지막이잖아요. 왜냐하면 변압기는 22,900에서 380으로 변환하는 구간. 특별한 현장, 변압기를 두 번 변환하는 현장, 22,000에서 6,600, 6,600에서 380으로 변환하는 현장은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다시 넘어가겠지만은 보통 대부분 현장은 22,000에서 380으로 변환한단 말입니다. 3상 4선식 변환하는 변압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실무 현장에서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변압기 하면은 뭐 설치를 어떻게 하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압기 부분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시험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어떻게 해요? 뭐 변압기의 설비 용량을 구하고 설비 용량에 대비해서 수용률을 구하고 수용률에 뭐 부등률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고 뭐 이러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변압기 부분에서 적정 용량을 맞추는 것은 하는데 실무에 와서 변압기를 실제 보지도 않고 또 변압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면 이론 공부한 게 남이함이 탑을 되는 겁니다. 남이함은 탑을. 자, 우선은 이론 공부에서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잊어버리자고요. 잊어버려. 바로 실무에서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 나갑니까? 한 120, 어떨 때는 140까지 넣죠. 그러면은 200km 달리고 있는 차량을 최대로 운전할 때가 몇 킬로입니까? 140이야. 그러면은 70% 정도 운전하는 것이 되잖아요. 변압기도 설비 용량이 되어 있어. 변압기가 한 대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여기에는 500km, 800km에서 1300km가 있지만 합계 용량 1300km가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몇 킬로 먹냐? 보통 30에서 40 정도 먹어요. 전등 전열 부분은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데 동력 부분에서는 계절 부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빌딩에 내온수기가 있고 뭐 냉각탑이 있고 막 이러한 현장들은 변압기가 시끄럽다 그러면은 운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지. 과운전해도 뭐 그렇게 걱정될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뭐 24시간 냉방이 운전되는 게 아니고 냉방 기계가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0% 운전을 한다 해도 변압기 걱정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데 변압기 걱정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보는 걸로는 문 열어봐야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문 안 열어보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온도계가 있어. 온도계. 여기에 온도계가 밖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50도야 50도. 야, 50도면 몇 프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현장 50도면은 40% 이하로 운전되는 겁니다. 40% 이하로. 변압기 온도 50도면 아주 약한 거예요. 보통 65도 이상 돼 가야 식혀주는 팬이 돌고 그렇습니다. 변압기 관리를 할 때 온도 관리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뭘로? 귀로 듣는 거야. 귀로. 웅 소리가 세게 나가면 온도 한번 보고, 자, 온도가 60도 넘었어. 여러분들 눌러보면은 팬 설정 온도가 나와요. 눌러봤다 이러면은 이거 55도에 맞춰져 있구나. 팬은 변압기를 뭐 식혀주는 팬이 아닙니다. 변압기를 식혀주는 팬이 아니고 여기에 공기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서 저쪽 부분으로 바람이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는 거. 큐비클 내부의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변압기도 좀 시원할 거 아닙니까? 선풍기처럼 바람 통과가 되니까 이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관공서라든가 좀 돈 좀 있고 변전실이 잘 꾸며진 현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름철을 대비해서 변전실, 즉 전기실의 온도를 다운시켜주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현장도 여기에 에어컨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어컨은 전기실을 시원해서 근무자들 시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기실을 시원하게 해서 변압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틀었어요. 만약에 변압기 온도가 좀 올라간다 해가면 뭐 이걸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실에 이러한 냉방기기가 설치된 현장들은 진짜 특혜를 받은 현장입니다. 아주 좋은 현장이지. 그러니까 온도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이것만 틀어주면 전기실 외부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공기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이 외부가 시원하니까 변압기가 온도가 상승이 많이 안 됩니다. 전기실에 전기실, 즉 기기용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있냐? 많이 있냐?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전기료도 비싸잖아. 전기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많이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어떤 분이 근무하시면서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 그러면 모든 변전실에 에어컨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에어컨이 설치된 현장이 20%다. 그러면은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현장이 더 많다고 보면 돼. 그러면 여름에 땡여름 7, 8월에 전기실에 들어오면 더워요. 더워.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뭐가 올라가? 온도도 올라가요. 온도도. 7, 8월에 덥잖아요. 그러면 냉온수기 돌아가, 냉방기기 막 돌아가. 뭐 그러면서 변압기에 부하가 많이 먹는 거예요. 전기실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변압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온도계로 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것도 변압기밖에 없어요. 다른 설비는 없는 거야. 다른 설비. 전기실에는 전자기기가 아니잖아. 전자기기가 아니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온도의 영향을 받질 않아. 오직 변압기만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선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변압기 안으로 통풍이 잘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막 70도, 80도 올라갑니다. 그런 현장은 극히 드물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전기기사들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좀 올라가면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조치를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든 없든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면 판단을 해야 돼. 전기실은 덥고 변압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변압기 배전반 문을 여는 겁니다. 배전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 여기도 열어. 이게 저압 부분이거든요. 변압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 부분, 고압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니까 벌써 열기가 일이 팍팍 나와요. 팍팍 나와. 이게 지금 현재 50도밖에 안 돼. 50도가 여러분 뭐 작은 온도입니까? 50도 물 데펴서 꺼내보세요. 50도가 얼마나 뜨겁냐고. 뜨거운 거예요. 근데 변압기 자체가 50도가 아니고 내부 철심의 온도가 50도라. 그런데 변압기를 세게 써가면 철심의 온도가 50도, 60도, 70도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밖에 온도계를 설치해놔. 다 밖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기구멍 있잖아요. 이런 공기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저 반대편에 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저 반대편으로 공기 흐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 바람도 없고 좀 옆이 더울 때 어떻게 돼요?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실이 진짜 덥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형 선풍기, 우리 조그만한 요만한 선풍기 말고 좀 큰 거 대형 선풍기를 여기다 놔서 저압 부분 이쪽 저압 부분이라 해야 돼요. 고압 부분에서 불어서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압 부분에서 고압 부분으로 불어주는 겁니다. 저압 부분에서 고압 부분으로
바람을 불어주는 거야, 변압기 쪽으로. 그러면 변압기도 식혀지지만 큐비클 내부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전반 문을 닫아서 활용할 때는 이러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필터가 있어요. 이런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여러분들 있는데, 이 필터가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때는 이것을 물로 씻어서 말린 다음에 다시 끼워줘야 돼. 이거는 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재사용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공기 흐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척을 해서 여기에 끼워 주셔야 돼. 왜 이 밖에 이게 필터가 있냐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먼지까지 들어가잖아요. 먼지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변압기 쪽에 먼지가 수북히 쌓일 수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변압기밖에 없어요. 변압기. 다른 배전반, 여기서 변압기는 이렇게 있는데, 일반 여기에 뭐 V12반 이런 데는 구멍이 없잖아요.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다면은 이렇게 콘덴서도 여기 콘덴서도 식혀줘야 돼. 그럼 콘덴서반에 구멍이 있는 거야. 나머지 큐비클에는, 나머지 배전반 문에는 뭐예요? 구멍이 없잖아요. 구멍이. 그러니까 온도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소음하고 온도 관리를 이제 중요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고시에서 뭐 오만 걸 얘기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 전기 기사가 관리할 것은 딱 하나. 온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음으로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정말하면 철심을 이런 걸로 한번 찍어보는 거. 여러분 뭐 열화상 카메라니 뭐니 하지만 저희 현장도 없어요. 뭐 그런 거 있는 현장은 복받은 현장이지. 자, 그런데 전기기사가 되면 이건 어디다가 한번 찍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빨갛게 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이 움직여.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딱 찍어져서 보면은 몇 도가 나옵니까? 50도 나오잖아요. 50도. 일찍이는 여기가 50도였는데 지금은 49도야. 왜냐하면 제가 배전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배전반 문을 여니까 여기가 시원하대. 외함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외부 찍어보니까 36도밖에 안 돼. 자, 이런 데는 이렇게 찍어봐도, 이런 데는 이렇게 움직여. 찍어도 32도밖에 안 돼. 전기기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업무가 뭐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배전반 문을 열어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저압 부분입니다. 저압 케이블 부분이야. 케이블 같은 데는 이렇게 손을 잡아도 관계가 없어요. 왜? 이거 저런 케이블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검전기로 딱 갖다 댈 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이 울려. 그런데 수변전실의 검전기는 여러분들이 600V 이하 저압용 검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압 검전기를 사용해요. 이런 고압 검전기를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이 검전기는 80에서 3만 킬로볼트. 이걸 우리가 특고압 검전기라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 검전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까이 가가면 이렇게 자기장,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몰드 변압기인 경우에는 외함을 우리가 잘 안 만져요. 왜 외함이 잘 안 만져지냐면, 유입 변압기는 외함을 손을 댈 수 있게끔 가까이 가도 외함을 손댈 수 있지만, 몰드 변압기는 외함이 케이블 안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투고압도 그 근처에 있고 하니까 몰드 변압기에 손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손대도 뭐 큰 문제 없겠지. 그러나 손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감전, 쇼크, 화상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가 딱 붙어 있어요. 이제 전기 기사가 되면은 어떤 거냐? 자,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잡아봐도 괜찮다라는 거. 괜찮다 정도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케이블을 막 잡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새끼 저 미친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전기 기사, 전기 안전 관리자잖아요. 그러면 전기적인 특성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만지면 안 되고가 아니고 이것을 만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확실한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특과업에 막 활선 작업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아니에요. 전기기사. 그래서 전문가라 그런가, 프로페셔널 전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 열어서 이제 설명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과 부분 잠깐 보겠는데 우선 이제 배전반 문을 닫을게요. 설명하려고 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경고는 붙어 있어요. 감전될 수 있습니다. 통전 중에는 커버 문을 열지 마시오. 그 다음 관리자 외에 절대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우리는 누구냐고, 전기안전관리자잖아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음이 이상하다 뭐하다 하면 이게 팍 열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전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붙어 있어도 이것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전기 부분이 아니니까 문 닫다가 실수하더라도 뭐 전기가 떨어지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게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고압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변압기로 오는 휴주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제 여기 PF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파워 휴주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40A짜리가 붙어 있다. 전기기사 시험 볼 때 보면은 변압기 1차 측에 보호용, 즉, 과전류 보호용으로 휴주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뭐 변압기 용량의 1.5배, 변압기 전격 용량의 1.5배를 계산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40A 하면은 변압기 최고 운전 전류는 30A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40A가 붙어 있어. 그러면 40A가 탁 넘으면 땅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휴주는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 같지만은 과전류가 흐를 일이 없다고 보면 돼. 최대로 해봐야 60%밖에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만약 30A다. 30A가 흐르는 변압기다. 고압전류로 30A인데 60%면 63, 18. 18A 밖에 안 흐르니까 이 40A 휴주가 끊어지겠냐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COS,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고압 휴주를 배웠는데 PF, 전력용 휴주를 붙였네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가잖아요. 변압기 1차 측은 회로를 분리하는 용. 옆에 변압기는 운전하면서 이 변압기는 끊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럴 때는 옆에 변압기는 운전하고 이 변압기 2차 측에서 뭔 일이 있을 때는 이 변압기의 휴주만 내려서 2차 측을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COS도 쓸 수 있고 파워 휴주도 씁니다. 그러니까 파워 휴주도 쓰는 거야.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뭘 쓸 수 있어? 여기 부분을 V12를 쓰는 분도 있어요. V12 차단기 비싸잖아. V12 차단기를 아예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V12는 여기다가 MC12를 붙일 수 없잖아요. 저압 차단기를 붙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거는 끊어지면은 예비가 없으면 투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V12를 달아놓으면 붙였다 떨어졌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V12를 붙여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거지. 여러분들 아마 근무하는 현장에 V12가 붙어있는 현장이 있어. 그러면 이 파워 휴주 역할은 이 휴주 역할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개방하는데 역할을 보고, 과전류는 CT 하나 달아서 1.5배 과전류 CT 하나 딱 달아줘서 V12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은 이게 작동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왜 V12 썼냐, 어떤 데는 왜 뭐 파워 휴주 썼냐. 전기기사 이론 시험 공부하면서 겨우겨우 실기 수전 설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COS밖에 못 봤는데 여기에다가 파워 휴주도 쓰고 V12도 쓰고. 좋으면 더 좋잖아요. 고압 부분은 배전반 뒤로 돌아가야 돼요. 뒤로. 그리고 이렇게 끔끔합니다. 전기검사 외에는 고압 부분을 이렇게 개방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 팬이 보이죠? 이 부분 팬이. 예. 이 부분에 팬이 옆에서 나가서 바람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팬을 어디다 달았냐면 변압기 위 부분에 달았어.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 팬이 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타는 사고가 나면서 변압기 위로 불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변압기가 사고가 나더라고요. 2001년도에 진주시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동력용 변압기에 팬이 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팬이 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변압기 위에 안 붙이고 배전반 옆에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혼자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라서 특고압 쪽에 들어왔으니까 검정기를 딱 누르자마자 멀리서부터 삑삑거려 버립니다. 한 90cm 정도 들어가면 삑삑거려요. 여기 휴즈가 어떻게 됐냐면은 파워 휴즈로 걸려 있어요. 파워 휴즈. 파워 휴즈는 방출형 휴즈가 아니고 딱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어. 휴즈가 터지면 이게 폭발해 버리지 이게 이렇게 방출되질 않아. 그런데 COS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가 없이 방출형 휴즈라 그럽니다. 인장력이 있어. 그래서 딱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땅 떨어져요. COS 같은 경우는 땅 하면 이렇게 떨어져. 이것을 방출형 휴즈라 그래. 고압 부분에는 저 앞부분에 공기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고압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특고압 부분은 바로 특고압 위험이라고, 위험. 경고 문구도 아니야. 바로 위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실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계산하는 설명, 점검 보수하는 설명보다도 우리는 유지관리자란 말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제일 목표다. 들으면서라도 간접적으로 익혀가지고 안전관리자 직무 업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